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3월 28일 금요일 저녁 9시 49분입니다. 영상 녹화 일정부터 좀 말씀드릴까 하는데, 제가 3월 말부터 해서 4월 한 중순까지 해외에 나갑니다. 그래서 영상 녹화가 좀 어려울 겁니다. 정상적으로 영상 녹화가 진행이 되려면 아마 한 4월 15일이나 16일 정도는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전까지는 한 2주간은 제가 아마 영상은 못 올리고, 간혹 가다가 글 정도는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 불규칙하게 글은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그 기간 동안에 좀 양해 부탁드린다는 이야기 좀 드리고요. 영상 녹화 일정 말씀드렸고, 이제 미국 증시 마감과 한국 증시 마감 좀 살펴볼게요. 제가 어제 좀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녹화를 좀 쉬는 바람에 좀 이틀치 내용 좀 간단하게 할까 하는데, 미국 증시는 관세 핑계를 대고, 지금 나스닥이죠? 지금 보시는 건 나스닥인데, 관세 핑계를 대고 이틀 동안 빠졌습니다. 이렇게. 이틀 동안 빠지면서 5일선을 2거래일 동안 또 깼죠. 그죠? 이거 어떤 하락 전환으로서의 신호, 어떤 고점이 나왔구나. 이런 개념으로 일단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나왔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고점이 나왔다. 또 하나의 고점이. 일단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죠? 상승 추세 중에 있는데, 여기서부터 한 번 빠지는 건 괜찮다. 한 번에 올라왔을 때 이 고점이 어디냐가 중요하다라 말씀드렸는데, 고점이 상당히 낮죠. 여기가 전고점인데, 중요한 저항이 2900이라 말씀드렸는데, 지금 여기 부근에도 못 가고 자빠지는 모습입니다. 그죠? 이거 결과적으로 중장기적인 측면은 안 좋게 봐야 됩니다. 야, 이거 잘못하면은 이 하락 N자로 빠지면서 추세적인 하락이 시작될 수 있구나. 경계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경계를요. 근데 문제는 뭐다? 하락 N자로 이렇게 추세적인 하락이 진행이 되려면 뭘 해야 되죠? 전저점, 여기 단기 바닥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여기를 붕괴를 시켜야지 아래쪽으로 N자로 쏟아질 수 있겠죠. 그죠? 여기는 지지선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봐야 될 포인트는 이 자리입니다. 앞으로 봐야 될 포인트는 이 자리. 이 자리가 붕괴되면 이제 정말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일단 개인적인 생각은 좀 그렇습니다. 기술적으로 지금 굉장히 약하긴 한데, 미국 증시가 지난 2거래일 동안 하락을 한 이유가 결과적으로 또 관세 때문이긴 하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재료가 있겠지만 관세가 이제 표면적으로 나타난 악재죠. 근데 뭐 말씀드렸다시피 관세를 가지고 미국 증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졌단 말이에요. 이미 한 번. 그죠? 그랬기 때문에 관세와 관련된 불확실성은 이미 전 증시에 일단 반영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 이제 미국 증시가 이번에 관세를 핑계로 고점을 여기서 낮추긴 했는데, 고점이 이렇게 낮아지긴 했는데, 여기 고점, 여기 고점, 고점이 낮아지긴 했는데, 관세를 핑계로 빠진 거기 때문에 단기 바닥을 깨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생각을 일단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그런 식으로 일단 시장을 보고 있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굉장히 경계를 해야 되긴 하는데, 여기 붕괴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다. 만약에 여기가 붕괴가 안 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이제 지난번 예시처럼 되겠죠? 작년 8월을 보겠습니다. 작년 7월, 8월 시장이 많이 빠졌죠. 한 달 가까이 빠졌죠. 빠지고 나서 이렇게 고점이 여기 나왔죠. 고점과 고점을 낮춘 거죠. 추세적인 하락이 진행될 수도 있는데, 여기 단기 바닥을 지키니까 어떻게 되죠? 쌍바닥 만들면서 이렇게 시장이 다시 살아났죠. 이번에도 이런 그림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분명히 지금 이때 이 순간과 지금 이 순간은 이 고점의 높이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이 고점의 높이가 좀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생각입니다. 지난번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졌다가 하락의 절반을 넘게 회복을 했어요. 근데 이번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졌는데, 한 3분의 1 정도? 낙폭의 한 절반도 회복을 못한 것 같습니다. 분명히 지난번 이 순간보다도 지금 시장의 힘은 좀 더 빠졌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조금 더 경계가 필요하긴 필요한데, 아무튼 근데 저의 생각은 그래요. 단기적인 이 바닥을, 지난번에 만들어 놓은 이 단기 바닥을 관세 이슈를 갖고 이걸 붕괴시키긴 일단 좀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렇다면 여기가 붕괴가 안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럼 그냥 이제 그럼 그냥 계속 당분간 미국 증시는 방향성을 잃고 여기서 횡보를 하겠죠. 여기를 지키면 어떻게 돼요? 이 자리 지키면은 쌍바닥 나오고, 근데 힘은 없고, 그러니까 여기서 많이 올라가지도 못하고 떨어지지도 못하고 그냥 계속 혼조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이 미국 증시가 이렇게 힘이 없이 혼조하게 되면은 사실 다른 나라들 증시에는, 세계 증시에는 좀 긍정적일 수 있어요. 미국으로의 돈 쏠림이 세계 증시의 그저 다른 나라 증시들로 돈이 가는 거를 막고 있으니까, 미국의 쏠림은 그런 걸 이제 막는 역할을 하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미국 증시가 이렇게 횡보를 해주기만 하면은 차라리 한국이나 뭐 중국이나 뭐 평상시에 소외되던 이런 나라들에는 좀 긍정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의 생각을 좀 말씀드려 봤어요. 관세 때문에 이 자리를 붕괴시키긴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 증시는 당분간 많이 오르기도 많이 내리지도 못하고 계속 답답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 저의 의견입니다. 일단 좀 그런 이야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오늘 밤 S&P 지수는 뭘 하는 날일까요? 5717이 중요한 지지선이라고 말씀드렸죠. 5717자리에 지지력을 테스트를 할 겁니다. 지지선 이 자리 지키면은 S&P 지수는 제법 또 그림이 괜찮아질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잠깐 이야기를 좀 바꿔가지고 조금 전에 이제 미국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됐거든요. 이게 이번 주에 발표될 예정인 가장 중요한 지표였는데 이게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주식시장에는 조금 안 좋은 요인입니다. 그죠? 주식시장에 물가가 높다는 거는 좀 부담스러운 요인이에요. 이게 안 좋게 나오면서 주식시장은 또 조금 좀 흔들리고 있긴 있습니다. 채권의 반응은 재밌는데요. 채권의 반응은 물가가 높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채권이 상승, 그러니까 금리가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30년물 채권, 장기 채권이죠. 그죠? 하여튼 근데 장기 채권 얘는 지금 중요한 어떤 지지선을 붕괴시켰죠. 일단 하락에 대한 목표치가 좀 열려서 매도세가 조금 더 강한 상황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강하게 올랐지만 기간 조정을 했었지만 기간 조정에서 가격 조정으로 일단 발전을 시켜놓은 상황이라서 일단 채권은 아래쪽으로 힘이 빠진다. 지금 힘이 빠지는 구간이다. 라고 일단 기본적으로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드려봤고요. 하여튼 미국 증시 일단 아직까지 긍정적으로 본다. 그죠? 여기서 쌍바닥 만들어내면은 당분간 답답한 구간에서 버틸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려봤고, 하여튼 지금 위험자산들 분위기는 좋다. 굴이라든가 뭐 국제 유가라든가 하여튼 위험자산들의 흐름이 좋다. 금값 뭐 이런 것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하여튼 원자재들 움직임이 좋다. 물론 금값은 일반적인 위험자산은 아닙니다만 금은요. 하여튼 이런 모습을 쭉 확인을 했고요. 한국 증시는 오늘 이제 미국 증시 하락에 힘입어서 2거래일 연속으로 쭉쭉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일단은 말씀드렸다시피 똑같습니다. 코스피가 요즘에 흐름이 좀 괜찮아요.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요즘에 흐름이 좀 괜찮습니다. 코스피는 오랫동안 바닥 확인을 좀 착실하게 거쳤기 때문에 일단 사실 뭐 코스피는 어느 정도 좀 괜찮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거래량이 조금씩 좀 증가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물론 아직 저점이 나왔다라는 건 아닌데, 저의 생각은 일단 한국 증시는 계속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특히 코스피 요즘 흐름 긍정적으로 좀 보시는 게 그게 맞다라고 봅니다. 미국 증시처럼, 그러니까 미국 나스닥처럼 막 이렇게 불안한 상황에서 이렇게 고점과 고점이 많이 낮아지는 불안한 상황에서 막 바닥 테스트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코스피는 남들이 달릴 때 지 혼자 여기서 이미 어려운 시간을 겪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인내의 시간을 먼저 겪었기 때문에, 매를 먼저 맞았기 때문에 일단 코스피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어쨌든 미국 증시 때문에 상승 탄력이나 이런 건 좀 둔화가 되어 있긴 한데, 하여튼 일단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일단 이야기를 드리고요. 이 삼성전자의 힘이 조금씩 빠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은 개별 종목에는 좀 긍정적일 수 있겠죠, 오히려. 그죠? 삼성전자가 이제 빨간색 선이 중요한 저항이라 말씀드렸는데, 빨간색 선에 지금 일단 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죠? 안 닿았죠, 분명히. 빨간색 선에 터치를 못하는 거는 분명히 좀 힘이 좀 없다는 그런 이야기이긴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오랫동안 이 자리를 못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좀 가격 조정이 나타날 가능성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가격 조정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삼성전자의 가격 조정이 나타나는데 세계 증시가 막 크게 막 난리가 나는 것만 아니라면은, 그렇다면은 코스피에 있는 다른 개별 종목들은 생각보다 흐름이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 증시를 보는 건 그저 간단하죠. 삼성전자 쏠림이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 삼성전자 힘이 좀 빠지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힘이 좀 빠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세계 증시가 패닉급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면은 다른 종목들에는 좀 기회가 있을 수 있다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2차전지 친구들이 한국에서 지금 가장
뭐 힘이 약합니다. 그죠? 에코프로 BM이나 뭐 에코프로나 코스닥에 있는 이런 2차전지 친구들 매우 약합니다. 어쨌든 아직까지 제약바이오 친구들은 코스닥 대형 제약바이오들은 뭐 그럭저럭 흐름들이 괜찮습니다. 아직까지는요. 물론 많이 빠지는 종목들도 있긴 있겠지만은 아직까지 코스닥 제약바이오는 그래도 코스닥에서 조금 좀 살아있다. 이런 식으로 일단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종목이 중요합니다. 그죠? 제약바이오는요. 종목이 좀 중요하고 삼성전자의 상승으로 한동안 수혜를 받던 이런 반도체 부품이니 이런 종목들, 반도체와 관련된 코스닥에 있는 이런 종목들은 굉장히 이제 좀 힘들어질 수 있겠죠. 그죠? 그런 거 좀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 좀 잠깐 보자면은, 코스닥은 사실 지금 보면 중요한 어떤 저항 추세선, 빨간색 선을 넘어갔다가 지금 빨간색 선을 왕창 좀 붕괴시키는 그런 모습이라 가지고, 그리고 형님 코스피가 이 차분하게 오랫동안 바닥을 다지고 있던 사이에 코스피가 바닥을 확인하는 사이에 코스닥은 뭐 했죠? 경거망동을 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코스닥은 지금 최근 좀 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것 같은데, 코스피가 했던 그런 어떤 바닥 확인의 과정을, 중장기 바닥 확인의 과정을 지금에서야 거치고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1180짜리가 붕괴가 되면은 아래쪽으로 하락목 끝이가 좀 많이 열린다 말씀드렸거든요. 일단 아래쪽으로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155에 마감이 됐는데, 하여튼 지금 보이시는 이 정도 가격 있죠. 여기 1155에 오늘 마감을 한 건데, 1155는 여기 부근입니다. 여기 부근, 그죠? 여기 초록색 선이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부근이 1155 부근입니다. 이 정도 가격대는 어떤 중장기적인 바닥을 확인하는 그런 가격대라 가지고 일단은 좀 매력 있는 가격대라고 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관세로 빠진 거거든요. 그죠? 지금 시장이. 관세로 인한 하락은 사실 트럼프 당선과 함께 어느 정도 녹아났다고 봐야 될 거고, 트럼프 당선은 결국 고관세 이런 걸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 코스닥은 남들 상승할 때 한참 먼저 많이 빠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 겨울에 그리고 한동안 작년에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추가로 여기서 관세 때문에 또 빠진다라는 건 생각하기는 좀 일단 어렵지 않을까. 관세 때문에 이 자리를 붕괴시키는 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단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오늘 공통적으로 보셔야 될 점들은 이 거래량이 좀 의미 있게 좀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 이런 점들을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 급락과 함께 거래량이 증가하는 것은 이제 어떤 하락의 시작이거나 아니면 하락의 끝이거나 둘 중 하나일 경우가 많겠죠. 그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락하고 이렇게 반등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번 더 빠지고 이미 N자의 목표치를 어느 정도 좀 충족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해서 일단은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다만 문제는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둘 다 지금 아직 이 바닥이 확인이 된 건 아니다. 그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은 코스피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지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지는 이 바닥이 확인된지는 모른다. 5일선 위로 올라가는 걸 어떤 하락이 끝난 그런 신호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거 확인하시고, 코스닥은 어때요? 코스닥은 여기 지난번 단기 저점 여기 만들었었는데 이게 붕괴됐잖아요. 다시 단기 바닥 또 확인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졌는데 거의 다 빠졌을 거라고 일단 지금 추측만 하는 거지, 여기가 진짜 바닥인지는 또 검증이 필요한 겁니다. 아마 저점은 안 나왔을 거예요. 분명히 저점은 다음 주에도 낮아질 가능성이 더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정도 가격대는 말씀드렸다시피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여기 바닥이 한번 나왔었던, 중요한 바닥을 한번 만들었었던 가격대이기 때문에 일단 좀 매력적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바닥 확인을 하고 뭘 해야 되겠죠. 그죠? 뭘 할 거면요. 이런 점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이야기들 좀 드려봤고요. 몇 가지만 좀 더 보자면요. 참 미국 증시 변동성 추종하는 ETF입니다. 그죠? 5일선 위로 한번 올라왔습니다. 어젯밤에 5일선 위로 한번 올라왔는데 한 번 정도는 올라올 수 있어요. 그죠? 이거래일 연속으로 얘가 5일선 위로 올라서면은 조금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겠지만은 한 번 정도 올라올 수 있다. 오늘 밤에 이 친구가 다시 5일선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다시 시장이 바뀌게 된다라는 거. 한 번 정도 5일선 위로 올라오는 건 이 단기낙폭 과대에 대한 반등이 한번 나온 거다라고 정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이 변동성. 다시 여기서 일단은 워낙 단기낙폭의 과대에서 한번 일단 반등이 올라왔는데 약간 오늘 밤에도 5일선 위에서 버티면은 조금 피곤해질 수 있다라는 거. 미국 증시 조정이 조금 좀 세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시긴 하셔야 되겠습니다. 변동성 지수 간단하게 봤고, 미국 반도체 지수는 이게 그러니까 지금 나스닥의 어떤 뭐 그런 미래의 모습 뭐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나스닥의 미래의 모습 그런 것.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한 번에 훅 빠지고 나서 못 올라오고 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훅 빠지고 나서 못 올라왔잖아요. 얼마 못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저점도 못 깼으니 답답한 겁니다. 이런 시간을 좀 미국 증시가 겪을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든다라는 거고, 나스닥 기준으로 해서. 아무튼 지금 보시는 건 반도체 지수인데, 얘도 이번에 보셔야 될 거는 여기가 단기 바닥이죠. 여기가 단기 바닥이고 이 바닥을 재확인하는 과정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쌍바닥이 확인이 되는지 이런 것들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지금 반도체 이 ETF 이거 기준으로 봐서는 일단은 그죠? 지금 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이날 8월 5일의 시가 194라고 할게요. 194. 이 194자리가 어떤 중요한 좀 의미가 있는 그런 자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194자리를 좀 잘 지킬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94가 지켜지면 이렇게 쌍바닥 나오면은 그래도 당분간은 또 괜찮을 수 있다. 근데 이 자리에 붕괴되면 어떻게 된다? 반도체 좀 많이 빠질 수 있습니다. 194자리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좀 잘 보자고요. 전반적인 내용도 좀 다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 증시들 좀 보자면은 확실히 좀 힘이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좀 위험한 순간이긴 한데 이 중국 증시는 뭐 근데 여기서 빠져봐야 거기, 올라봐야 거기입니다. 답답한 계속 그런 구간이라서 사실 뭐 특별히 뭐 드릴 이야기는 없고, 참 중국 관련해가지고 잠깐 구리 같은 걸 좀 보자면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게 구리 가격이 지금 구리가 신고가를 썼잖아요. 그죠? 그래서 단기적인 상승에 대한 피로감으로 조정 정도 한 번은 나올 수 있다고요. 그죠? 근데 이게 조정이 나오는 거지 여기 추세적인 하락을 기대하면은 안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중국 관련된 자산들은 구리의 움직임을 봐도 일단 좀 좋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긴 합니다. 구리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관련해서 중국 증시도 좀 좋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셔야 되겠고, 일본 증시도 지금 미국 증시와 비스무리하게 약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거는 그거죠. 얘도 이렇게 쌍바닥 만들 건지 좀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근데 고점이 굉장히 많이 낮아지고 있어갖고 이렇게 지금 선이 잘 안 꺼집니다. 지금 마우스가 좀 그래서 일단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고 있어서 굉장히 좀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겠는데, 얘도 뭐다? 결과적으로 이 저점 지지력이 중요합니다. 이 자리 깨느냐 안 깨느냐. 솔직히 지금 관세 때문에 빠지는 거라서 당장 여기를 깰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고통스럽게 쌍바닥을 만들지 않을까, 당분간 좀 답답한 흐름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는 게 일단 뭐 저의 생각입니다. 유럽 증시도 오늘 좀 빠지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 정도 구간 안에 있으면 이거 기간 조정이죠. 아직까지는 뭐 괜찮다 라는 겁니다. 추세가 워낙 건강해서 유럽 증시 가장 건강하죠. 비트코인 정도까지만 좀 보고 마칠까 하는데 하여튼 위험 자산들이 원자재들은 좀 좋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최근 보시면은 이 위험 자산들 좀 비트코인이나 미국 관련된 자산들이 좀 약하긴 하죠. 이렇게 선을 좀 그어 보면은 아직까지는 지켜야 될 자리를 좀 지키고는 있습니다. 요렇게 좀 선을 좀 그어 볼게요. 그죠? 요렇게 그으면 되겠죠? 이 자리가 중요한 자리겠죠? 이거 중요한 자리라 선을 그었고요. 이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괜찮습니다. 이 자리 지키고 있으면 괜찮은데 이 자리가 붕괴가 되면은 큰일 납니다. 하여튼 뭐 그럭저럭 선방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요즘 힘은 좀 많이 빠지긴 했으나 전반적으로 다들 어떤 다중 바닥형, 어떤 중기적인 이런 바닥을 확인하고 있는 그런 과정 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이 조금 좀 중요한 순간이 되긴 하겠네요. 그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하여튼 긴 시간 동안 좀 이제 영상 녹화가 좀 뜸하니까 양해 부탁드리고 중간중간에 글은 좀 올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여기 마치겠습니다.